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오후 10시 21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91.96. 오늘은 0.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이틀간 상승 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느낌이 보여요. 자, 월봉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상단선과 하단선의 위치를 볼게요. 여기가 하단선이고요. 여기부터 상단선입니다. 하나, 둘, 셋, 넷. 1, 2, 3, 4. 여기 다 상단선이죠. 그런데 전봉으로 보면 하나, 둘, 이 두 개는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약하고 1번과 2번은 강해요. 근데 지금 1번과 2번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의 지수의 위치는 매도자에게 꽤 적합한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매도자 입장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고가, 저가가 있으면 전봉 고가를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봉 고가를 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전봉 고가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월봉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 매도 전략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매수 전략은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단선의 위치가 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수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지난달 저가와 가까워야겠죠. 그리고 상단선보단 낮아야 돼요. 그러면 4번 아래에서만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매수자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요. 지금은 홀딩 여부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자가 신규 매도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자리지, 매수자가 이제 와서 여기서 매수하면 좋아라고 이야기할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지난달 고가만 돌파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설사 지난달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상단선은 계속 살아있는 구조라서 일단 홀딩 전략은 계속 유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투자 심리도 구조를 한번 볼 건데요. 하나, 둘. 자, 요 구조는 거래량과 종가가 같아지는 구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지난달의 구조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 끝나고 하락을 준비하는 거죠. 하락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하락을 준비하는 거죠. 개념적으로 달라요. 하락을 한다라는 건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완전히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고, 거래량 투자 심리도와 종가 투자 심리도가,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지만 똑같을 경우, 이런 경우는 조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조정이고 11월은 조정이 끝난 거고, 이제 12월은 하락으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하락으로 들어가려면 종가가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373 아래로 내려가 줘야 이게 하락 구조가 되는 거죠. 373 위에서 놀면 조정을 안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계속 끝자락에서 계속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외국인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 하락으로는 가기 싫어. 아직도 그냥 조정 상태를 아직은 유지하고 싶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아직도 지금 3거래일이니까 19거래일이 남아있어요. 19거래일 동안 373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은 완성되고요. 하락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최소 3개월간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최소 3개월. 이렇게. 그러면 내년 2월까지는 하락 구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월봉이 하락 구조를 시작한다라는 얘기고, 하락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아마도 내년 2월까지는 그 하락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계속 위를 보는 흐름으로 가고, 종가 투자 심리도, 저가 투자 심리도는 아래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달에 373 아래로 내려가느냐 마느냐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외국인 보세요. 373에서 지금 얼마나 올라왔는지. 거의 2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373 아래로 내려가면 큰일이 나는 거니까 일단 끌어올려 놓고 눈치를 보겠다는 거죠. 정말 하락해도 되는 상황이면 다시 373 아래로 내려 꽂을 거고요. 좀 시간 좀 벌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373 위에서 계속 시간을 끌겠죠. 시간을 끌면 결과적으로 거래량 투자 심리도와 종가 투자 심리도가 계속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락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선택이 달린 거죠. 결국 상단선 위에 있다라는 거는 개인을 계속 매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개인이 현물을 계속 팔아야 돼요. 그래야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서 오른다라는 개념보다는 개인이 팔아야지만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편이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단선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개인이 계속 현물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야 됩니다. 결국 개인이 대량으로 현물을 사게 되는 날이 오면 상단선 아래로 다시 내려가게 되죠. 이제 그 날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월봉. 자, 반대로 이 구조에서 다음 달을 보면 하단선의 위치, 즉 매수자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는 380 라인이에요. 380 라인. 그러니까 나 지금 하방에 투자했는데 물렸어. 그런 생각이 드시면 다음 달에 380 정도 갔을 때 청산하시면 됩니다. 주봉은 아래에 열렸고 위도 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히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아래 위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다음 주도 동일합니다. 다음 주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위도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어요. 특이한 건 아래도 열려 있어요. 아래도 열려 있습니다. 위도 열려 있지만 아래도 열려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은 이미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월봉은 계속 위에서 짓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받아줄 하단선이 없어요. 어차피 주봉은 위가 열려 있어도 월봉은 누르고 있기 때문에 매도는 성립이 돼요. 월봉과 주봉을 겹쳐서 보면 매도는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매수가 성립이 되려면 어딘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확실한 라인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라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봉은 거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월봉은 누르고 주봉은 관여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일봉만 남았죠. 일봉을 보시면 일봉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자는 일봉을 따라가셔야 되고 매도자는 월봉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일봉은 하단선이 발달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월요일, 이게 화요일, 이게 수요일이에요. 이걸 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1, 2, 3. 보통 이걸 하루에 한 개씩 써요. 하루에 한 개씩. 그러니까 요거는 월요일 날 쓰겠다는 얘기고, 요건 화요일 날 쓰겠다는 얘기고, 이건 수요일 날 쓰겠다는 얘기예요. 날짜가. 그러면 3일 동안,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일봉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월화는 하락운이 있고, 그 다음에 수목금은 상수군이 있어요. 자,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락을 하지 못하면 수목금은 오히려 상승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월봉은 계속 누른다고 했어요. 월봉은 계속 누르고 반대로 주봉은 관여하지 않으니까 지금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봉은 일봉이에요. 자, 일봉은 무조건 저가가 방어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자, 오늘 만들어진 저가를 방어하지 않으면 매수입니다. 오늘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오늘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일봉 투자자는 전봉의 저가, 지금은 오늘 저가고 화요일에는 월요일 저가고 수요일에는 화요일 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일봉은 계속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수요일까지. 저가 방어를 한다는 전제하에 수요일까지는 상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를 붕괴하잖아요. 저가를 붕괴하는 순간부터는 매수 전략을 멈춰야 돼요. 그 얘기는 월봉이 눌렀다는 얘기예요. 월봉이 찍어 눌렀는데 일봉이 저가를 깼다는 얘기는 일봉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조하에서는 일봉은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기간이 수요일까지라는 거예요. 매수자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도자는 오늘 고가. 고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가를 넘지 않으면 그냥 매도예요. 오늘 고가를 넘지 않으면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고가를 넘으면 일봉은 매도봉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월요일에 그죠? 금요일 고가를 못 넘어요. 그러면 매도예요. 이 조건이에요. 일봉은 이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일봉은 지난 봉의 고가를 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오늘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고가를 딱 넘으면 매도 전략은 월봉만 가능해요. 월봉만. 일봉은 매도 전략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자, 매수 전략은 3일간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매도 전략은 오늘 만들어진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할 수 있고 오늘 고가를 넘으면 매도 전략은 월봉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려면 오늘 고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시가가 필요하고요. 그 얘기는 미국 증시가 내려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미국 증시가 내려야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뭘 또 고민해 봐야 되냐면, 미국 증시가 오르면 주봉이 양봉이 날 거예요. 예. 미국 증시가 오른다라는 거는 미국 증시의 다우 지수든 나스닥 지수든 주봉을 양봉으로 만들려는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고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미국 증시가 내리면 주봉을 음봉으로 만드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미국 증시가 내린다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시가를 내린다라는 의미보다 미국 증시에 현재 만들어진 주봉 자체의 상승 힘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말은 다음 주에 미국 증시가 내리기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내리면 다음 주에 미국 증시는 더 내리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다음 주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미국 증시가 오르면 안 떨어지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도 떨어지지 않는 흐름으로 연계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결과가 국내 증시의 시가에 영향을 줄 거고, 시가가 낮아지면 매도하기에 유리해지는 거고, 시가가 보합 정도에서 시작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결국에는 매수자가 조금 더 유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자는 딱 월요일에 한번 기회가 온다. 그리고 월요일에 기회를 놓치면 최대한 지난달 고가에 가깝게 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될 거다. 그리고 매수 전략은 전봉의 저가를 지키는 한 매수 전략은 유효하고 수요일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수요일 이전에 전봉 저가를 붕괴하는 봉이 하나가 나오면 결국에 주봉과 월봉에 있어서 하락을 막아주는 힘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매수 전략을 멈추고 청산 여부만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은 다음 주가 만기라 그냥 가볍게 볼게요. 지금도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똑같은 구조고요. 다음에 주봉은 거래량까지 늘었어요. 이건 상당히 사실 억지스러운 흐름인데, 이게 다음 주가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의미를 가진 건 선물이 아니라 현물입니다. 똑같이 위아래 다 열려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가보면 일봉도 상승에 유리한 상승 추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파락이 나오지 않으면 일봉은 상승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니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개파락이 나오면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어쨌든 오늘 고가를 방어하는 선에서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잘 보세요. 지금 정도의 시가면 상승에 더 유리해요. 저는 고버스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구조면 일봉은 상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돈의 흐름을 보면, 자, 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오늘 개인이 매도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단선을 들고 가는 데는 개인의 현물 매도와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쌍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인이 2,655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이 2,987억을 샀으니까 이 구조는 어쨌든 상방이 유지될 수 있는 에너지는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해야죠. 자, 외국인이 2.2조 원의 선물 매수를 들고 있고요. 개인은 9,111억의 매도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내려가려면 외국인이 선물을 포기해야 돼요. 외국인이 선물을 포기해야 되니까 선물 매도가 나와야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보유하고 있는 선물을 줄여야
올라가야 될 이유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선물을 산다. 그러면 결국에는 들고 있는 선물을 가지고 만긴 날 익절을 하고자 하는 판단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 없이 큰 폭의 지수 하락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금융투자는 선물 매도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상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고 외국인은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죠. 월요일날 보셔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푸느냐. 오늘처럼 선물 매수를 계속 쌓으면 더 높은 곳에서 결제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겠죠. 그러면 이 선물 매수세를 이용해서 높은 곳에서 결제를 하려면 일봉을 붙잡고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게 계속 관리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방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는 시점에서 온다. 예, 그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오늘 특이한 건 개인이 콜을 134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06억을 팔았죠. 자, 포지션만 보면 옵션은 완전히 개인이 상방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걸 눈여겨보세요. 예. 11월 30일 날 개인이 풋 왕창 샀거든요. 예. 그리고 올랐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뒤에 3일 동안 상승한 거예요. 반대로 오늘 콜을 개인이 왕창 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가가 갭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우리는 갭상승이 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말은 개인이 들고 있는 그 콜의 가격을 올릴 생각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월요일 날 상승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래로 쭉 내렸다가 저가 방어하고 끌어올릴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게 올려도 콜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급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죠. 지금 위치에서 지수가 갭상승으로 급등해서 시작하면 개인이 돈을 벌고 외국인이 돈을 잃는 구조라 웬만하면 강보합 정도에서 시작해서 콜푸른이 일단 작사를 내고 그 다음에 조정 후에 올라가고 싶으면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그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갭상승이 크게 나와서 시초가부터 달린다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반대로 미국 증시가 내리면 오늘이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 콜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내리면 올커니 하고 개파락하면 저 콜은 휴지됩니다. 그리고 그냥 밑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면 저 콜 다 죽어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됐을 때 끌어올리는 거죠, 다시. 그러면 선물 매수는 수익을 내면서 개인이 매수한 콜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의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상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다만 선물을 꽤 들고 있어요. 많이 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5조 원대도 들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 2.2조 원이면 만기치고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얼마나 청산하느냐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월요일부터 선물 매수를 선물 매도로 돌렸다 그러면 개인 콜 다 죽이겠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충분히 매도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고가를 넘지 않아야 매도자에겐 좀 편리해요. 왜? 일본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고가를 넘어버리면 전략 자체가 일봉이 아니라 월봉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일수가 지금 19거래일이 남았는데 19거래일 동안 들고 갈 걸 생각하고 판단을 해보시면 상당한 부담이 있다라는 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은 월요일에 오늘 고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고 만약에 월요일에 오늘 고가를 넘었다. 그죠? 월요일에 오늘 고가를 넘었다 그러면 일봉에서 음봉 뜨는 날이 있어요. 일봉에서 음봉 뜨는 날 다음 날 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봉에서 음봉이 뜨는 다음 날. 그날이 되면 다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